네, 확실히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총 득표수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 같은 경우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수를 가져갔었죠.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수 면에서도 완전히 승리를 거둔 겁니다. 이는 단순히 제도 문제가 아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더 많아서 생긴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느냐?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인플레이션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화되고 있지만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곤궁해진 사람도 있습니다. 특히 빈곤층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물가는 더 힘든 법이죠.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인 일명 러스트벨트, 미국 북부의 펜실베이니아, 미시간,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는데요. 인플레이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편 남부 지역에서는 아직 아리조나 같은 지역에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민 문제가 특별히 작용했다고 봅니다. 단순히 치안 문제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부정의에 대한 거부감이죠. 재밌는 점은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는 점입니다. 본인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비자를 취득했으나 다른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와 임금을 덤핑하여 자신들의 임금을 낮추고 있다.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, 이것이 해리스 측 진영과 그리고 상하원,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공화당이 승리하겠죠. 이렇게 상하원 둘 다 민주당이 패했다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.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으며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